왕비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만에 그 비극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조선이라는 큰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실에선 후계를 잇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지 않습니까? 왕실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문의 일이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일과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왕자님을 세상에 내어놓고도 채 일주일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비운의 왕비가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그 죽음을 그저 자연스러운 병사로만 여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짧은 생의 이면에는 우리를 섬뜩하게 할 만한 어떤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한 왕비의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 조선 왕실의 그 냉혹했던 권력 다툼과 그 속에서 희생된 수많은 삶의 단면들을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녀의 너무나 짧았던 삶이 어떻게 조선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과연 그 비극적인 운명 뒤에는 어떤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조선 중종 시대의 한 여인, 바로 장경왕후의 탄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녀는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파평 윤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가 출신이니만큼 어릴 적부터 남다른 교육을 받고 자랐을 테죠. 하지만 그녀가 살았던 시대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종은 반정이라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위에 올랐고 그 때문에 왕권은 늘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미약했고 언제든 외척 세력이 발호하여 전국을 뒤흔들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장경왕후는 새로운 왕비로 간택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녀가 궁궐로 들어서던 그 순간 아마 어린 소녀였던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당시 중종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첫 번째 왕비였던 단경왕후를 폐위시키는 아픔을 겪은 터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랑했던 여인을 잃어야 했던 중종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새로운 왕비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또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새로운 왕비가 왕실을 안정시키고 무엇보다 대를 이을 원자를 낳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대감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파평 윤씨 가문이 왕실의 외척으로 떠오르면서 또 다른 권력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미묘한 긴장감 또한 감돌고 있었죠. 어린 장경왕후는 이런 복잡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왕비라는 무거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왕궁은 화려한 보금자리이기보다 어쩌면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곳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불안한 운명의 서막 속에서 어떤 삶을 펼쳐나가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겨진 진실을 더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불안정한 운명의 서막 속에서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된 장경왕후, 그녀의 궁궐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왕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바로 왕실의 대를 잇는 것, 즉 원자를 생산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중종은 이미 한 차례 왕비를 잃었던 아픔을 겪었기에 새로운 왕비에게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온 나라의 시선이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 위로 쏟아졌고 궁궐 안팎에서는 왕실의 안정을 염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기대는 어린 왕비에게는 어쩌면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왕실의 안녕과 조선의 미래가 오직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생명에 달려있다는 숙명적인 압박감은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대한 짐이었을 테죠. 매일 밤, 그녀는 혹여나 이중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궁궐의 화려한 단청 아래 드리워진 그녀의 그림자는 어쩌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깊고 외로웠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희망의 소식이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경왕후가 회임을 한 것이죠. 그리고 1515년 온 백성의 염원 속에 마침내 귀한 아드님,
훗날 인종이 될 원자를 낳게 됩니다. 이 소식은 가뭄의 단비처럼 온 조선을 기쁨으로 물들였습니다. 중종의 얼굴에도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을 테고요. 왕실은 안정되었고 왕위 계승의 기반이 확고히 다져진 순간이었으니 이보다 더 큰 경사는 없었을 겁니다. 아들을 품에 안은 장경왕후의 얼굴에도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압박이 씻겨 내려간 듯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겠죠. 하지만 기쁨은 잠시, 궁궐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또 다른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비의 친정인 파평 윤씨 가문, 특히 그녀의 오빠 윤임이 원자를 낳은 외척으로서 점차 권력의 중심부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왕실의 외척 세력은 언제나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왕실을 든든히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정치 세력의 견제와 시기를 한 몸에 받는 대상이기도 했으니까요. 윤임의 발언은 궁궐 내부의 미묘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또 다른 권력 다툼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훗날 중종의 세 번째 왕비가 될 문정왕후의 가문 역시 서서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력의 등장은 기존의 권력 구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고 장경왕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위태로워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그녀는 축하와 환영의 물결 속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파고에 휩쓸릴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러한 전례 없는 중압감과 산후에 약해진 몸은 장경왕후의 건강을 점차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를 낳은 기쁨도 잠시,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생기를 잃어가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였던 궁궐의 일상은 사실 그녀에게는 날마다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과연 그녀는 이 불안정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녀에게 드리워진 비극적인 그림자를 더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원자를 품에 안은 기쁨도 채 가시지 않았을 무렵 또다시 그녀의 몸에 새 생명이 깃들었으니 이는 어쩌면 축복이기보다는 혹독한 시련의 예고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장경왕후는 첫 출산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또 한 번의 해산을 맞이해야 했죠. 왕실의 안정과 번영을 바라는 모두의 염원 속에서 그녀는 다시 산실에 들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기다리던 원자를 낳았을 때와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고통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긴 산고 끝에 마침내 공주가 태어났지만 그 기쁨도 잠시, 장경왕후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산후병은 당시 왕실에서조차 왕비를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죠. 조선시대 의술은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으니 산모의 몸이 약해진 틈을 타 찾아오는 병마 앞에서는 내의원 의관들도 속수무책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처방을 동원하며 왕후의 쾌유를 빌었지만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왕후의 몸은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에 휩싸였죠. 중종은 사랑하는 왕후의 곁을 지키며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원자를 낳아 왕실의 오랜 수건을 해결해준 고마운 왕후가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니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대신들과 궁인들 역시 숨죽이며 왕후의 회복을 빌었지만 희미한 등불 아래 왕후의 숨소리는 점차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원자를 낳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장경왕후는 어린 아들과 갓 태어난 공주, 그리고 슬픔에 잠긴 중종을 남겨둔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26, 너무도 짧고 비극적인 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죠.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원자, 탄생의 환희는 채 가시기도 전에 깊은 슬픔과 비통함으로 변했습니다. 장경왕후의 죽음은 왕실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왕실의 후계 문제를 해결해준 왕비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중종의 슬픔은 물론 왕실의 권력 구도에도 커다란 공백과 불안감이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퀴가 잠시 멈춘 듯 궁궐 안의 모든 움직임은 일순간 정지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 법이죠. 장경왕후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는 조선 왕실의 권력 지형을 완전히 뒤바꾸고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질 피비린내 나는 정쟁이 서막을 알리는 비극적인 신호탄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한 왕비의 짧은 생이 이토록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을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의 죽음은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극적인 파장의 시작을 더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장경왕후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파는 거대한 파도처럼 조선 왕실 전체를 덮치며 권력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죠. 그녀의 짧은 생이 남긴 그림자는 예상보다 훨씬 길었고 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서서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중종의 두 번째 계비였던 문정왕후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어진 문정왕후는 야심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낳은 아들, 경원대군이 있었으니까요. 문정왕후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세자로 책봉된 이는 장경왕후가 남긴 유일한 혈육, 바로 어린 인종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어린 세자는 궁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욱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문정왕후의 존재는 인종에게 매일 밤을 감싸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다가왔을 것이고 그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궁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인종은 늘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고 그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현실이 되고 말았죠. 안타깝게도 인종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당시에도 수많은 의문을 자아냈고 오늘날까지도 독살설을 포함한 다양한 추측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인한 왕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그가 어린 나이에 홀로 감당해야 했던 압박감은 과연 얼마나 컸을까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계모의 견제 속에서 살아온 그의 삶은 어쩌면 예견된 비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종의 요절은 문정왕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어쩌면 기다려왔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경원대군이 새로운 왕, 명종으로 즉위하게 되었으니까요. 명종이 즉위하자 문정왕후는 어린 아들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조선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녀의 권력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해졌죠. 이때부터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영을 필두로 한 윤씨 외척 세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궁궐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무참히 제거하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단행했는데 이것이 바로 을사사화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수많은 살인과 대신들이 이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었고 조선은 다시 한번 피로 물든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의 씨앗은 바로 장경왕후의 죽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녀가 더 오래 살아남아 인종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 혹은 적어도 그녀의 죽음이 없었다면 인종의 불안한 삶도, 문정왕후의 권력 장악도, 그리고 외척들의 잔혹한 정쟁도 지금 우리가 아는 역사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을 테니까요. 한 왕비의 짧고 비극적인 생이 조선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토록 격렬하게 뒤흔들 줄은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뒤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장경왕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희생되고 그 희생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며 역사를 움직이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죠.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닐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남긴 그림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드리워질 수 있는지를 말이죠. 역사의 기록 속에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삶과 죽음은 분명 조선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물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서 조선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던 또 다른 강력한 여인,
바로 문정왕 후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과연 그녀의 삶은 또 어떤 역사의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